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자,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혼비님 약간 수척해지셨어요. 이거 정말 작업 멘트 아닙니까? 아니 맨날 이거 그래. 고정 멘트예요. 고정. 그치, 멘트. 맨날 네, 수척해질 한 때.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한테는 맨날 뭐 졸려 보인다 그러고 피곤하냐 그러고. 아, 그런가? 내가 맨날 하진 않았는데. 너 오늘따라 특별히 더 수척해 보여. 오늘 약간 수척해 보이는 네.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닌데. 네. 화장을 안 하셔서 그런가? 그런가 봐요. 화장을 안 해서. 화장은 평소에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근데 오늘 유달리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자, 지금 청취자분들 가끔 약간 잡음이 들리는 거 예민하신 분들은 느끼실 것 같은데, 저희 녹음하는 공간이 4층인데요. 1층에 조그만 가게가 4개가 있는데 또 망했습니다. 2개나. 2개나 망했어요. 네, 2개나 망해가지고 공사 중입니다. 근데 왜 1층 가게는 안 가세요? 맛이 없어요, 식당이. 제가 안 가서 망했다기보다는 음식이 좀 맛이 없어서. 계속 바뀌어가지고 제가 게스트한테 이 스튜디오 위치를 설명할 때 이 스튜디오는 4층에 있기 때문에 1층의 지형지물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맨날 바뀌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잘 못 드리고 하여튼 막 2개나 4개가 있는데 작은 가게가 2개나 지금 또 문 닫아가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약간 네. 코로나를 극복하지 못한 정말 걸까요? 이 경기가 안 좋아서 네. 자영업자분들이 그렇네요. 장사가 안 되는구나. 네. 지금 계속 공사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이제 녹음할 때 잡음이 들어가는 것도 걱정이지만 진짜 이 코로나 이거는 언제 물러갈까 큰 걱정입니다. 진정성 있게. 진짜 걱정이라니까. 왜 내가 걱정이라는데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자, 오늘 말이죠. 정말 우아한 책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 전에 댓글 소개 좀 해볼게요. 진짜 이런 책은 없었던 것 같아요. 책걸상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우아한 책은 처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거의 우아함의 최고봉. 네. 우아한 거 싫어하시는 분은 방송만 들으시고 책은 안 보셔도 된다. 방송도 안 들으셔도 돼요. 아니, 방송은 들으셔야 되겠죠. 방송은 뭐 그렇게 우아하게 할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네, 일단 댓글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션최님, 강병철 선생님 페북을 오래전부터 팔로우 중입니다. 지난주에 페이스북에서 인수공통 이렇게 약자로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인수공통과 스캡틱을 추천해 주셨길래 스캡틱 최신판만 구입해서 읽는 중이었습니다. 책걸상에서 인수공통 다뤄주셨으니 이 책도 곧 읽어보겠습니다. 참 9년 전에 코비드19를 예견한 영화 컨테이전 혹시 안 보신 분 있으시면 추천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컨테이전은 진짜 고전이죠, 고전. 컨테이전은 넷플릭스에도 있나요? 컨테이전은 넷플릭스에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저도 인수분해 인수분해 나왔습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에서. 네. 저도 그때 추천해 주셔서 인수공통 봤는데 진짜 최고였어요. 네, 끝판왕. 네. 근데 그 데이비드 칸맨 책이 기본적으로 다 네. 와 하는 소리가 들려요. 네. 와 하고 입이 쩍 벌어져요. 이틀 만에 쭉 읽었어요. 너무 네. 두꺼운 책을? 그러니까 주말 토일을. 근데 두꺼운데 너무 진도도 잘 나가요. 너무 잘 쓰셔서. 그리고 새로 알게 된 이야기도 되게 많으셨죠. 네. 네. JYP는 안 읽었습니다. 네. 읽고 싶지 않아요. 전염병 공부 옛날에 조금 했는데 그거 했다고 왠지 읽기 싫은 거 있죠. 또 그거는 딴 거 읽고 싶고. 네, 읽지 마세요. 보드게임 한판님 댓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보드게임 한판님, 호미님 은근 재밌으심. 유치원생 얘기에 빵 터졌습니다. 근데 유치원 다닐 때 바이러스에 관심 있으면 엄청 똑똑한 아이일 것 같아요. 우리 집 초딩 5학년 올라가는 녀석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관심 생겼는데 얼마 전에 초등학생용 책 미생물은 힘이 세다 샀는데 2번은 안 읽네요. 저도 요새 관심이 생겨서 바이러스 이 책 사고 싶습니다. 꿀맥주님도요. 바이러스 주문했습니다. 바이러스 책이 되게 매력적인가 봐요. 그림책. 네. 네.
조류독감은 예전부터 품절이라 중고책도 나오질 않네요. 위험한 요리사 메리는 200쪽이 안 되는 쉽게 읽히는 책이었지만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의 세계사는 중간중간 읽기 힘들었지만 끝까지 읽었는데 읽고 나니 의외로 여러 책에 인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놀라움. 여쭐 것이 있는데요. 혼비님, YG님, JYP님은 산책을 다 읽으시나요? 요즘 집에만 있는 내 아이와 오전 근무하는 저의 상황으로 도저히 책은 못 읽으면서 흥미 돋는 책을 열심히 사다 보니 책장의 반은 안 읽은 책이더군요. 책은 읽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다. 산책 중에 읽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었는데 너무 쌓이다 보니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죄책감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당분간 책 쇼핑을 잠깐 멈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해보죠. 자, 산책 중에 몇 %나 읽습니까? YG는? 글쎄요, 저는 한 절반 정도? 저도 절반은 안 읽은 책들이 네. 책장에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책장에 꽂혀있는 책은 절반은 안 읽은 것 산 같아요. 것 중에만 따져도 받은 거 말고? 네, 그럼요. 그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의 한 절반 정도는 제목 정도만 아는 책. 그 심지어는 저희 집 아들내미가 가끔씩 저를 시험에 들게 해요. 무작위로 책장에 있는 책 제목을 저한테 물어봐요. 생전 처음 듣는 책인 거예요. 그런 책이 우리 집에 있어? 우리 집에 이렇게? 있었나? 그러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T가 편집자다 보니 T가 편집한 책들이 쫙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T가 쓴 맞춤법 책도 안 읽었거든요. 그럼 T가 쓰고 T가 편집한 책이라서 안 읽는 겁니까 혹시? 아니 그런 T 때문에 늘어나는 책들이 되게 지금 많아요. 키가 도대체 뭐냐 하실 분들 혹시 계실 텐데 네. 같이 사는 같이 사람이거든요. 사는, 네. 같이 사는 사람이 쓴 책도 안 읽었다고요? 맞춤법 책 한 반도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섭섭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맞춤법 그 책. 여기서 물어보자. 그 JYP 집에 계신 높으신 분은 JYP가 쓴 책 다 읽었습니까? 다 읽었죠, 맞아요. 다 읽었죠. 다 읽은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놀랍게도 우리 집에 계신 높으신 분도 제가 굉장히 책을 여러 권 썼잖아요. 네. 한 권도 안 읽었습니다. 아 진짜 한 권도 안 읽었어요? 한 권도 안 읽었습니다. 왜지? 별로 읽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두세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 YG가 책에 쓴 그 재미난 이야기들을 평소에 말로 해준다, 집에서. 그래서 많이 들은 이야기라서 굳이 뭐 이거를 책으로 읽을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한 가지 가능성. 조금 일리 있어요? 네, 지금은 그냥 입 다물라 그래요. 처음에는 좀 들어주다가.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정말 읽었는데 읽었더니 너무 좋아, 책이. 그래서 막 좋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너무 이 칭찬하면은 또 기고만장해서 잘난 척하고 응? 또 막 재수없는 소리 하고 응? 뿡뿡 이런 플렉스 이상한 짓 할까봐 채찍질하는 차원에서 안 읽었다. 차마 이제 그지 같다고 말은 못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까봐 안 읽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인간 강양구와 저자 강양구의 격차를 견디기 힘들었어요. 이거 최악의 지적질인데. 또 다른 JYP의 가설 하나는 읽었는데 책이 너무 거지 같은 거야. 근데 차마 이제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의 예의를 차리느라고 말을 못 하겠어. 그래서 차마 이게 읽었는데 좋다고 말을 못 하겠고 그냥 안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제가 보기에 이게 후자 세계의 어느 지점에 땅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끝이 아니라고.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남편의 목소리 듣는 것도 충분히 싫은데 글까지 읽어야 되냐. 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죠. 지금 거의 삼행시 하듯이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줄줄이 그냥. 하여튼 두 분이 책을 산 거에 반밖에 안 읽었다는 말에 약간 놀랐는데 저는 반보단 더 읽었어요. 아 네. 그래요? 저는 한 3분의 2 정도는 산 거는
3분의 2 정도는 읽습니다. 그러니까 JRP는 책장에 꽂아두는 책들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책들이 다 읽은 책들이니까. 근데 남들이 막 선물한 책이라든지 네. 뭐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들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 중에는 이제 안 읽은 비율이 훨씬 높아지기는 하죠. 아, 그리고 저도 또 원인이 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들 책을 안 읽어도 무조건 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팬심. 계속 내셨으면 좋겠고 하니까 또 조금 안 팔린다 싶은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이면 한 3-4권을 사요. 그러다 보니 좀 쌓여있는 것 같아요. 네. 야, 그런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최근에는 저는 혼비님의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를 한 5권 샀죠. 와, 5권 더 산 것 같은데? 더 사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선물로 기억하는 사려고 것만 막. 해도 네네. 그 한 권 산 나는 쓰레기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책에 애착이 많으시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한 권만 살 생각을 해요? 책을 한 권 샀으면 됐지. 뭐 아니 몇 여러 개나- 권을 사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거 너무 재밌는 책이다 하고 오늘 선물로 되게 줘야지. 우아한 책 모셔놓고 셋이 물고 뜯고 그냥 지금.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 책이 좋다라고 사람들한테 광고했으면 됐지. 뭘 내 돈 주고 사서 뿌리기까지 해야 되냐고. 자 바꿔서 그 꿀맥주님께 제가 그 두 분의 다독가 이야기를 전하면 뭐 두 분 다 제가 그렇게 막 좋아하는 분들은 아닌데 이 딱 들어왔는데 그 영화평론하는 이동진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하셨던 게 제가 인상 깊게 남았냐면 이동진 씨 안 좋아한다는 얘기부터 하고 지금. 아니 제가 막 좋아하는 분은 아니어가지고 네. 근데 약간 공감이 갔던 게 이동진 씨도 그 집에 있는 책꽂 혹은 서재에 있는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들 중에서 안 읽은 책이 참 많은데 본인은 책을 사려고 고르는 순간부터 사실은 책과 뭔가 교감한다. 그 책을 뭐 그거부터가 독서의 행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되게 멋지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사실은 맞다라는 얘기가 들고 그리고 아마 애청자분들 중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그 올드한 다독가 중에서 그 소설가 이문열 선생 있잖아요. 근데 이문열 선생도 어쨌든 간에 다독가고 집에 굉장히 책이 많은 걸로 유명한데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여기에 있는 책들을 다 읽으신 거냐 그랬더니 당연히 그분도 다 읽진 않았다. 하지만은 자기는 서문 정도는 다 읽어보려고 노력을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소설을 쓰거나 혹은 글을 쓸 때 참고할 만한 책이 어떤 책인지 정도로 파악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이야기도 저는 인상 깊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그렇게 뭐 이동진 씨나 아니면 이문열 씨처럼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 분들도 집에다가 모셔놓은 책들을 거의 다 읽진 않는다라는 거. 네. 자, 저희 뭐 자주 얘기합니다만 책은 안 읽어도 사야 하는 물건이죠. 네. 아 그리고 꿀맥주님께 우리 드리고 저희가 네. 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뭐 개념 무료 뭐 도서관에서 읽었어요. 이러면 제가 막 싫어하고 안 읽어도 되니까 사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아 근데 진짜 사놓으면 언젠가 읽게 되는 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4년 전에 사놨는데 사놓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안 읽고 넘어갔을 텐데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읽게 됐는데 그게 인생의 책이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사놓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그런 적도 많아요. 그 집에 책이 있는데도 모르고 또 사요. 그 같은 서점에서 또 사면은 물어보더라고요. 맞아요. 팝업이 떠요. 교보문고도 예를 들어서 물어봐요? 교보문고에서 아니 저 오프라인에서도 아 오프라인. 오프라인에서는 오프라인에서 한 번 경험해봤어요. 그게 간격이 아마 좀 짧았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저는 책을 들고 이렇게 했더니 이거 저번에 사셨는데 또 사시는 건가요? 뭐 이렇게.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있는 걸 아는데 못 찾아가지고 근데 그 책이 급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사게 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진짜 집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책이 있었네? 하는 경우도 맞아요.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북으로 사놨다가 너무 좋으면 꼭 소장하고 싶어서 다시 종이책으로. 저도 그런 적 많죠. 네. 그래서 책이 이중으로 있는 것들도 꽤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꿀맥주님 어쨌든 결론은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자꾸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꾸 사시면 되는데 책 쇼핑을 좀 멈춰볼 수 있는 아니. 왜 잠깐 멈춰요? 이거 누구 한 말이 좋은 말이네. 책은 읽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산책 중에 읽는 거다. 괜찮은 말인 것 같습니다. 꿀맥주님 주장이신가 봐, 이게 보니까. 네. 투명한 집님. 안녕하세요. 최근 대화명을 바꾼 주니어 보드예요. 300회 특집에서 약속했던 책 처방 잊지 않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5월에 제가 책 선정을 해야 돼서 YG님의 추천작인 나쁜 교육을 택했습니다. 이번 달은 김영하의 검은 꽃인데요. 후딱 읽고 조만간 주문해서 나쁜 교육도 감사히 읽어보겠습니다. 400회에도 재미있는 이벤트 기대할게요.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제가 있는 진주에서도 북콘서트 가능할까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치즈루님께서 재밌는 댓글 남기셨는데요. JYP님이 동갑인 줄 알고 댓글을 썼다가 동갑이 아니라고 개띠라고 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제가 연상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네요. 이번 방송을 듣고 띠동갑일 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월 하순부터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집에 계속 있다 보니 오히려 팟빵을 듣는 기회가 없었는데 몸이 딱딱이 잘 안 되겠다 싶어 어제부터 아침에 산책하기 시작했어요. 산책하면서 책걸상 들으니 많이 걸어도 지겹지도 않고 기분도 좋고 일석이조 이상이네요. 지금 상태로는 5월 말쯤까지 출근하기는 어렵겠지만 책걸상 덕분에 잘 참아낼 수 있겠습니다. 이 일본에 계시는 분이신데 치즈루님 저보다도 동생이시네요. 그러면 자, 나의 얘기는 그만하고요. 네. 나랭투님 댓글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애청자인데 처음 남기는 댓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저는 오디오 클립으로 듣는데요. 후원하고 싶어서 팟빵으로 왔어요. 그렇다고요. 크크라고 하면서 후원을 여러 에피소드에다가 동시다발적으로 막 해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책 아까 YG가 말했던 것처럼 책걸상 역사상 가장 우아한 책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진짜 콤비님이 아니었으면 펼쳐볼 생각도 못했을 법한 책이에요. 혼비님이 아니었으면 존재 자체도 몰랐을 책이죠. 맞아요. 그리고 혼비님 아닌 다른 사람이 이거 읽자라고 했으면 절대 안 읽었을 책인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이걸로 방송을 하기로 약속된 상태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기에 망정이지, 그냥 읽기 시작했더라면 절대 끝까지 다 못 읽었을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혼비님께서 먼저 읽고 이 책 좋다고 다음에 꼭 하자라고 해서 우리 둘이 오케이를 했고 JYP가 YG보다 먼저 읽은 거예요. 근데 JYP가 YG한테 조용히 물어봤어요. 야, 너 그 책 소화할 수 있겠어? 아니, 그리고 그 왜 물어봤냐면 우리가 방송 날짜가 예를 들어서 뭐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안 읽은 거야. 그 오래 걸린다 그거 네. 읽으려면 빨리 읽어야 된다. 언제 읽으려고 그러냐. 그리고 심지어 이거 읽기도 되게 어렵다. 모르는 말 되게 많이 나올 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를 우습게 보시더라고. 그래서 근데 YG 네가 소화할 수 있는 책일지 모르겠다. 나는 그래도 좀 이렇게 이런저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거 어렵지만 이렇게 충분히 소화해서 읽었는데 YG는 걱정스러운데 이러면서 제목이요. 현대적 사랑의 박물관. 원제도 The Museum of Modern Love입니다. 제목도 우아하네요. 네. 헤더 로즈라고 하는 호주 작가의 작품인데, 일단 헤더 로즈라는 사람의 책이 번역된 게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혹시? 네, 저는 그렇게 알고 그죠? 있어요. 네. 한국어 64년생이니까 책을 여러 번 쓰셨는데 이분의 책 중에는 이게 지금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다른 책들이 더 대중성 있는 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근데 그 헤더 로즈가 펴낸 책 중에서 가장 대중성이 없을 법한 책을 이 한겨레 출판에서 픽해가지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헤더 로즈, 뭐 저희도 지금 처음 봤는데요. 64년 호주에서 태어났고요. 성인 순수 문학, 아동 문학, 판타지, SF, 추리 소설을 다 넘나드는 그런 작가이고 여러 개의 상도 받았고, 태즈메니아 섬에 살고 있다라는 게 마지막에 나오네요. 태즈메니아라고 이제 호주 그 오세아니아 대륙 끄트머리에 있는 조그만 섬인데 전복이 아주 맛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전 네. 세계에서 태즈메니아 전복이 최고로 쳐줍니다. 아, 네. 정말 몰랐다. 네. 자, 이 전복 얘기는 그만하고요. 네, 이 현대적 사랑의 박물관은 많은 분들이 뭐 그 책걸상 애청자 분들이라면 좋아하시는 공간일 수도 있겠는데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라고. 네, 모마라고 네. 부르는 뉴욕 현대미술관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한, 그리고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죠. 근데 이게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좀 독특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 읽자고 한 사람이 네. 먼저 소개를 좀 해보세요. 이거 어떤 내용이고 네. 아니, 왜 왜 읽자고 읽자고 한 했는지. 거예요? 일단 옛날에 책걸상 댓글에 어떤 되게 오랫동안 봐왔다고 하셨던 청취자분이 이제 아쉬운 점을 얘기하면서 가장 아쉬운 게 지금 책걸상에서 예술 분야는 완전 외면받고 있다. 그 댓글이 있었죠. 네. 있었어요. 니네들 수준이 그렇지. 뭐 그런 댓글이었죠. 니네가 예술적 사랑이 좀 부족하구나. 인정. 근데 그게 이상하게 머리에 남아서 책 읽을 때 뭐 하나라도 예술적인 거 하고 싶다 아니, 해서 선배님 욱하신 거야. 나 아니, 예술적, 욱하지 않았어요. 나 예술적 아니, 소양.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 소외받고 있구나 생각해서 약간 줄리안 반스의 미술관 산책이라는 데좀 봤어요. 책걸상에서 하면 좋을 만한 걸. 근데 약간 마땅한 게 없었는데 이게 마침 저희가 그동안 소외했던 예술 분야를 총망라할 수 있겠다 이 책으로 약간. 근데 이 책을 어떻게 발견하신 거예요? 이 책이요? 네. 제가 추천을 받았어요? 아니면 뒤적거리다가 발견한 거예요? 추천받았어요. 네. 네. 이런 책을 추천하는 사람은 또 누굽니까? T는 아닐 것 같아. 티는 아니에요. 티는 이거 읽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티는 소화 못해. 네. 이 내용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라고 되게 유명한 행위 예술가가 있어요. 아마 인터넷에 치면 정말 많은 정보들이 나올 정도로 되게 유명한 행위 예술가인데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아브라모비치. 네,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난 네. 행위예술가죠. 네. 그래서 이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2010년에 모마에서 실제로 행위 예술 공연을 했어요. 여기 번역은 예술가와 마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냥 의자와 책상을 하나 갖다 놓고 그냥 마리나는 앉아 있고 거기에 누구든 이제 와가지고 앉아 있고 아무 대화 없이 계속 그런 상태로 3주 동안 이제 매일매일 이 공연을 이어가는 건데 그 실제 있었던 공연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작가가 여러 등장인물, 그래서 그 등장인물이 마리나 앞에 앉아서 그 행위예술을 경험하기도 하고 아니면 앞에 앉진 않았지만 그 공연이 벌어지는 모습을 바깥에서 보면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 예술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뭐 과거에 대한 거라든지 이제 뭔가 이렇게 마음의 파동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는 그런 책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010년에 이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그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예술가와 마주하다라고 하는 거의 한 2달 정도? 2달? 석 달? 그쵸. 공연 자체가 석 달이었던 것 같아요. 석 달 정도 진행이 되는 이 행위예술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이 헤더 로주가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옆에서 지켜봤었나 봐요. 여러 날 간 걸로 되어 네, 있죠. 여러 날 가서 지켜보면서 이 행위예술을 소재로 해서 멋진 소설 혹은 이야기를 한 편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실은 이 실제 그 행위예술을 했던 이 마리나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킬 생각은 처음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스토리를 구상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마리나가 없는 소설은 의미도 없거니와 자기가 창조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 마리나에게 내가 당신의 행위예술을 보고 뭔가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너를 등장시켜야 되겠다. 네가 실제 내 소설에 등장시키는 것을 허락해 줄 것이냐. 그랬더니 마리나가 흔쾌하게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 No problem.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해서 거기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그 행위예술이 진행되는 3개월간의 사이사이의 가상의 인물들을
마리나를 포함한 현실의 인물들과 같이 엮여가지고 네. 이제 약간 시 같은 네, 한편의 맞아요. 이야기를 창조를 했죠. 네. 근데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마리나의 이 공연을 주제로 소설을 썼을 때 마리나를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마리나라는 사람의 삶 자체가 이 작가가 어떤 등장인물을 만들든 뛰어넘을 수 있는 캐릭터가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삶 자체가 약간 너무, 소설이거나 네. 영화라는 생각. 그렇죠. 네. 그래서 정면 승부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마리나를 넘어서는 캐릭터를 어떻게 창조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거 꼭 허락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쓰면 안 되는 거야?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되게 엄격하잖아요. 만약에 뭐 좀 잘못 쓰면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지 네. 않나요? 명예훼손도 걸릴 수 있고 나중에 저작권도 있나? 네 저작권은 잘 모르겠지만은 명예훼손을 안 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그리고 어쨌든 이 책에는 마리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마리나를 찬양하는 네. 숭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 같은 거는 허락 안 받고 그냥 썼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썼는데 마리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퍼블릭하게 공개적으로 막 비난하고. 그럼 더 많이 팔리죠. 노이즈 마케팅. 그러게요. 많이 판매하는 아니면은 뭐 출판 금지 가처분 소송 이런 걸 그럼 더 많이 한다거나 팔리죠. 한결 나올 때까지. 네. 어쨌든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라는 사람의 지금 찾아보니까 무려 716시간 동안 맞아요. 거의 앉아 있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치면은 진짜 한 3개월 네. 했을 것 같고 이 헤더 로즈라는 작가는 3주일 동안 매일 가서 공연을 봤다고 되어 그러니까 이 헤더 로즈가 이 현대적 사랑의 박물관에 그 여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이 나오잖아요. 네. 네, 남편과 사별한 다음에 이제 농장을 하던 그 삶터에서 좀 벗어나서 뉴욕에 왔다가 다른 관광거리들을 다 제쳐두고 이 마리나의 행위예술을 계속 옆에서 지켜본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어쩌면은 헤더 로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근거지는 호주인데 네. 뭔가 영감을 얻으려고 뉴욕을 갔다가 네. 이 행위예술을 만난 거죠. 그래서 다른 일정 다 취소하고 그냥 3주간 마리나만 그리고 마리나와 같이 마주 앉은 여러 사람들과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네. 아 소설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으니까. 어디까지가 진실, 뭐 사실이고 어디가 허구인지 구별이 네. 안 가는 소설이죠. 맞아요. 네. 그 공연의 원래 그 제목은 더 아티스트, The Artist is Present. 네. 네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예술가와 마주하다? 마주하다. 네, 이렇게 번역을 했군요. 약간 번역 아쉽지 않나요? 약간 더 아티스트 이즈 저는- 프레젠트는 약간 중의적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 그러니까 예술,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번역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중의적인 것까지 번역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본인이 그냥 한번 더 좋은 그냥 말로 더 아티스트 바꿔보시죠. 이즈 프레젠트라고 하면 안 되나? 사대주의자. 왜 이게 제목도요. 더 뮤지엄 오브 모던 러브잖아요. 이것도 모마를 약간 이제 패러디해서 패러디한 거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걸 살리지를 못하죠. 그쵸. 네, 그러게요. 왜냐하면 힘들겠네요. 모마가 뉴욕 현대미술관이라는 걸 아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제한적일 테니까 네. JYP가 네. 야, 너 미술 별로 관심 없지? 응. 야, 그러면 현대적 사랑의 박물관 그거 읽기 되게 어려울 텐데 하고 JYP가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이 책은 솔직히 정말 궁금한 게요. 번역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찾아가지고 못해도 하여튼 100개는 훨씬 넘는 몇백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100단위는 훨씬 넘는 각주를 주석을 다 달아놨습니다. 네. 번역자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원서에는 네. 이 주석이 거의 없단 말이죠. 네. 그럼 도대체 여기 나오는 이 수많은 단어들, 표현들이 이게 어떤 예술 작품들이고 네.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다 이해할 수 있는 독자가 과연 전 세계에 몇 명이나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 번역하신 황간 선생님도 거의 공부를 하시면서 번역을 네.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솔직히 말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마리나를 알았어요. 원래 원래 마리나랑 그리고 이 마리나의
그 예술적인 동반자였자 연인이었던 울라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전 정보가 전혀 없고 그냥 굉장히 우아하고 고상한 책이다라는 정보, 그리고 혼비님이 되게 좋게 읽었다고 추천했다라는 거, 그리고 JYP가 야 너 네가 이렇게 벅차다. 자꾸 그렇게 여러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이렇게 딱 펼치니까는 아, 마리나랑 울라이의 러브 스토리와 이 마리나의 행위예술의 몇 가지 그 장면들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 이거 마리나에 대한 책이구나 하면서 저는 이제 흥미가 확 생겨가지고 읽었고, 네. 그리고 참고 책을 다 읽으면은 네. 그 마리나의 행위예술과 마리나나 울라이의 러브 스토리에 대해서 막 찾아보게 될 수밖에 없는 맞아요. 책이에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고리가 전혀 없을 때 이 책의 진입장벽은 너무 높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오히려 더 놀라워요. 왜냐면 저는 둘의 힘이라고 하는 2018년 초에 나왔던가? 어쨌든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약간 파트너십에 네.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거기서 주인공 중에 한 명으로 이 마리나와 마리나의 예술적 동반자자 연인이었던 울라이의 만남부터 결별까지가 중요하게 다뤄져요. 그래서 거기서 보고서 아, 이 마리나라는 행위예술가와 그의 예술적 동반자였던 울라이라는 행위예술가의 스토리가 굉장히 매력적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현대적 사랑의 박물관이 딱 그것과 관련이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두 분은 오히려 막 저도 진입장벽이 되게 높았고, 저 같은 경우 이 책을 읽는데 2주가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거를 그냥 넘겨서 읽는 것이 이제 맥락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문제는 없이 처음에 읽었다가 아까 와이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읽고 나면 찾아볼 수밖에 없게 찾아볼 수가 되더라고요. 없게 돼요. 근데 이게 찾아보는 게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만 찾아보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정말 많은 예술가들이 나와요. 뭐 앤디 워홀이나 데미안 허스트처럼 되게 유명한 사람들도 나오지만 정말 처음 들었던 이제 예술가들이 나오는데 그걸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제 에버노트에 정리하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에버노트까지. 왜냐면 어떤 작품을 했는지 이제 사진 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2주 동안 저 혼자서 약간 현대적 사랑의 박물관을 갖고 현대미술사를 공부하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황기찬 선생님, 번역하신 황기찬 선생님도 뒤에 이 책에 실린 황가한입니다. 네, 황가한 선생님도 뒤에 실린 이 약간 연표에서 네. 이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작품들을 연대기 순으로 다 정리를 해놨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책에 언급되어 있는 다른 예술가들의 작품도 다 정리를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황 선생님도 네. 혼비님처럼 네. 하신 것 같아요. 다 일일이 이 책을 찾아보면서 번역을 하시면서 네. 이 책에 그 나온 네. 이 마리나의 작품들과 그리고 다른 아티스트의 작품들을 다 찾아보신 거죠. 그 찾아보시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뒤에다가 독자들을 위해서 정리를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번역하신 황 선생님은 번역하는 과정에서 계속 후회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맡았을까? 어떻게 알아요?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마음으로 하셨을 것 같고, 저는 이 진입장벽이 뭐 그렇게까지 높진 않았던 게, 그래도 여기 나온 마리나도 아는 이런 존재는 알고 있는 예술가이고, 여기 나오는 현대 미술가들이 이제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한 반 가까이는 그래도 대충 아는 이름 정도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나마 이 여행 준비 좋아하고 다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어디 가면 이제 옛날 미술은 잘 모르는데 현대 미술가는 꼭 가고 그걸 좋아해가지고 쭉 보다 보면 이름을 기억 못하지만 이제 설명이나 뭐 작품 그림이나 보면 이거 나 봤어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는 꽤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정말 힘들었습니다. 모르는 말 너무 많고 그리고 저는 연표는 안 만들었지만 이제 약간 이미지가 궁금하면 다 구글에서 이제 이미지 검색을 해봤는데
신기한 거 되게 많아요. 그쵸. 그게 너무 재밌죠. 또 몇 군데 생겼습니다. 추가로. 나 여기 언제 죽기 전에 한번 그쵸. 가봐야겠다. 나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번역가 선생님이 번역도 너무 잘하셨지만 이게 번역가 선생님이 주신 에너지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이 그렇게 열심히 찾아가면서 이렇게 각주도 달고 이렇게 연표를 정리하니까 읽는 저도 그걸 읽다가 약간 맛을 보는 거죠. 이게 이런 거구나 해서 계속 찾아보면서 공부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번역가 선생님한테 되게 넓은 세계를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되게. 네. 자, 지금 옆에서 제작진이 40분도 넘었다고 언제까지 할 거냐고 계속 눈치를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앞에 댓글 소개하면서 너무 수다를 많이 떠는 거죠. 네. 네, 현대적 사랑의 박물관은 진짜 멋진 책인 것 같아요. 멋진 책입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을 읽기가 통해서 어려울 뿐.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이 책에 실린 여러 예술가들이 있지만은 다 그냥 빼고 그냥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라고 하는 예술가랑만 접속을 할 수 있어도 저는 책을 읽은 가치가 남는다고 네. 생각해요. 네. 다음 시간에 왜 갑자기 진행하지? 네, 다음 시간에 그 마리나에 대해서 마리나 울라이의 그 본격적으로. 러브 스토리 이 책에서 의외로 네. 자세히 안 다뤄졌어요. 네. 제가 그거 쫙 그거 썰 풀어줄 수 책에 있거든요. 안 나오는 뒷얘기까지 네. 다음 시간에는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